네, 안녕하세요. 김중건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항상 즐겁죠, 그죠? 즐거운 금요일, 불금이죠. 저도 사실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즐겁습니다. 한 달에 한두 차례 정도 저희 손자가 이제 30개월쯤 됐습니다. 30개월쯤 됐는데 이놈이 이제 한 달에 한두 차례 정도 주말을 맞아서 금요일 날쯤 저희 집 옵니다. 그러면 저희 아들 녀석은 이제 애 맡기고는 저 길에 놀러 다니고요. 주말에. 그리고 저는 이제 손자하고 같이 놀아야 되는데 손자하고 노니까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이 영상 얼른 만들고 같이 놀아줘야 됩니다. 혹시 소음으로 애 목소리가 들어가면은 그건 손자 목소리니까 그냥 개념치 마라, 신경 쓰지 마라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오늘 LG화학 주가 또 올랐습니다. 그죠? 한 2만7원 올라가지고 66만 6천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제가 만든 LG화학 지금 매입 시기냐, 사실은 저는 그 영상에서 살 타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제목만 그렇지. 실제로는 사지 말라는 이야기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정작 주가는 올랐기 때문에 어제 그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거 봐라, 집에 내가 사고 싶더라, 내지는 어제 62만 5천원까지 갔는데 내가 62만 5천원에 사고 싶더라, 어제 마감가가 64만 5천원인데 마감가에다가 시장 주문 넣고 싶더라 등등으로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할 말이 없는데, 과연 62만 5천원을 바닥이라고, 어제 저점이었던 62만 5천원을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알 수 없죠, 그죠? 바닥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어제 영상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거꾸로 한번 돌아가서 본다면, 예컨대 주가가 LG화학이 계속 추락해가지고, 그죠? 42만 5천원까지 갔던 주가가 일이 추락해서, 예컨대 언제냐니까 3월 13일 날 장중에 아침 계산가가 31만 3천원에, 31만 5천원에 계산해가지고 2천원 더 떨어져서 31만 3천원까지 갔거든요. 그죠? 근데 그날의 마감가가 34만 3천원 됐으니까, 만약에 아침에 계산가거나 장중 저점에 섰다 그러면 하루만 하라도 3만원 먹었죠. 10%는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 어제 아침에 어제 살 걸, 이라고 되게 후회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날, 여기가 31만 3천원이 바닥이었구나, 라고 3월 13일날 31만 3천원이네. 여간간에. 이날 바닥일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장대 음봉이 나타나면서 어제 상승폭을 다 까먹죠. 그러고는 주가가 추락합니다. 29만 4,500원의 바닥이었던가, 계산가 대비해서 올랐으니까, 아침에 기저가가 바닥이었던가 생각하는데, 그 다음날 또 밀립니다. 그만큼 다 까먹습니다. 과연 여기가 바닥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3만원이 바닥인가? 물론 23만원 바닥입니다. 우리 정답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바닥입니다만, 이날이 바닥인지는 지나고 나서 하는 거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럼 예를 들어 23만원에 샀었더라. 그건 나중에 해답보고 하는 이야기지. 수학에서 정답보고 문제 푸는 거지. 사실 이때는 모른다고요. 그러면 언제가 정답이냐? 사람마다 소위 방법이 다르죠, 그죠? 이걸 거래 원칙이라 그러고 거래 기준이라 그러죠. 저는 영어로 디시플린. 영어 한번 써볼까요? 디시플린. 어디다 쓸까요? 디시플린. 디시플린. 뭡니까? 원칙. 나름대로 원칙이죠. 그 원칙이 없으면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어요. 잔소리 같습니다만은, 예컨대 누가 사라 그러면 사고, 호재겠다고는 없고, 루머가 있는데, M&A 한다던데, 신약을 개발했다는데, 그런 이야기 듣고 해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보, 그죠? 루머 이야기 합니다만은, 예컨대 어떤 회사가 M&A 한다더라. 니만 알고 있어라. 예? 어떤 회사가 신약 개발했다는데, 니만 알고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주식을 사시죠. 근데 여러분 귀에
신약 개발하는 데는 이야기가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라는 정보가 돌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귀에 여러분들이 뭐가 특별하길래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가 첫 번째로 가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고 회사 내부인이 아닌 이상에는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거래하시라. 제 원칙이 뭐냐? 제 원칙이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 원칙은 사람마다 달라요. 예컨대 이동평균이 골든 크로스 나타나면 산다. 오케이. 볼린저 밴드가 윗밴드, 아래 밴드 건드리면 산다. 오케이. MACD에서 사라 그러면 산다. 오케이. 스토캐스틱에서 K와 D하고 라인이 만나면 산다. 오케이. RSI가 30m 내려가면 산다. 뭐든지 괜찮아요. 뭐든지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딱 정해놓고 그 원칙대로 시키는 데가 사고 팔면은 그걸 계속 반복하면은 수익이 나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런 원칙을 잘 안 지키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죠. 저는 제 원칙이, 제 기준이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일목균형표를 좋아하고 일목균형표를 믿으면서 일목균형표가 잘 맞아 들어왔으니까 물론 엘리어트 파동도 보고 RSI도 보고 봅니다만은 제가 원칙은 뭐냐.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이 넘어가면 산다. 또는 기준선과 저란선이 교차하면 산다. 둘 중에 하나 먼저 뭐가 빠르든 간에 빠르면 산다. 대신 이때 들어온 걸 뭐라 그러냐. 타진 매수죠. 일단 조금만 사본다. 혹시 모르니까 타진 잽만 던져본다. 타진 매수. 그러다가 주가가 좀 더 올라가서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아씨 그때 타진 매수할 좀 많이 살 걸 라고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면서 더 사는 본격 매수하는 거죠. 본격 매수. 그러면 빵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된다. 굳이 23만 원 바닥을 찾아가지고 아웅바웅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되게 속 편하다고요. 여기가 바닥이라 알 수 있냐는 거죠. 여기 23만 원이 바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제 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거는 근데 여기를 과거에 허다했던 바닥을 근데 37만 3천 원을 바닥이라고 주장하는 거나 그 다음날 이날을 바닥이라고 주장하는 거나 그 다음날 이날을 바닥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 똑같은 논리로 왜 지금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느냐. LG화학도 어제 60만 5천 원을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설령 그것이 바닥일지 몰라. 오늘 올랐으니까 설령 이게 바닥일지 모릅니다만은 우리는 언제 매수한 제가 주장하는 원칙은 제가 주장하는 기준에 따르면 언제 살아야 되느냐. 70만 5천 원이 기준선인데 일단 얘가 기준선 넘기면 그때 가서 타진 매수 좀 산다. 타진 매수가 아니고 이미 구름 위에 올라갔으니까 굳이 이거는 타진 매수할 필요가 없고 그냥 산다. 그런 전략이죠. 만약에 얘가 정말 재수 없어가지고 근데 구름을 지지받고 올라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정말로 더 밀려버리면은 우리는 그럼 여기서 이미 코리아에서 기준선 넘어갔을 때 이때를 타진 매도해야 되죠. 그죠? 팔아야 되죠. 그러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있는 거 몽땅 다 털고는 다시는 이 종목을 쳐다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오늘 주가가 LG화학이 반등했다 그래서 이제 살 걸 이라고 말하는 것은 확실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세가 확실치 않으니까 뭡니까? 그냥 두고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거꾸로 나 지금 LG화학 가지고 있는데 어찌해야 되느냐? 어찌해야 됩니까? 일단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고 주가가 기준선 전환선에서 교차한 상태였으니까 거꾸로 이야기해서 타진 뭡니까? 매도 일부라도 좀 털어내고 그죠? 혹시 왜 다 안 트느냐? 혹시 기준선 내지는 구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할지 모르니까 일부만 팔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다 털어버리고 다시 얘가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가면 괜히 팔았네라고 일부를 다시 판방금을 도로 사들이면 그나마 그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로와 나싱 몽땅 들고 있다가 주가가 왕창 떨어지면은 망하는 거고 주가가 왕창 오르면은 거 봐라. 자, 역시 기다린 보람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리스크와 리워드가의 싸움이라 그러면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LG화학 주가가 오르긴 하였습니다만은 당장의 매수를 주장할 만큼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좀 더 두고 보자. 제가 주장하는 원칙은
60만 5천원이 아니라 70만 5천원에 사더라도 좀 추세를 좀 더 확인된 상태에서 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차 좀 빠졌습니다. 그죠? 오늘 뭐 어제는 아래 위쪽으로 수렴이 달리더니 오늘은 마이너스가 나타나고요. 음선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꼭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알 수가 없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만은 우사인 볼트의 힘은 슬슬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아마도 여기서 이쪽 현재 RSI가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이 언저리에서 매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도가 높은 전략이다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주식이라는 게 위험을 베팅하는 거긴 하고요. 그리고 우리 영어 속담에도 only the brave deserve the beauty. 그죠? the brave 용자만이 the beauty 미인을 얻는다 라는 속담도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미인도 필요 없고 용감하지도 않아서 이런 리스크를 안고 여기서 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주가가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올라갈 수 있죠. 그냥 알 수가 없는 노릇이긴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RSI가 점점점 힘이 빠지고 있지 않냐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아차도 역시 어제 기아차는 제가 그 종목 분석에서 말씀드린 바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다 오지 않았나. 기아차는 어제는 마찬가지로 신대차처럼 위쪽에 55만 200까지 가면서 위로 수렴이 달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밀리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RSI가 점점 처지는 이런 양상이어서 기아차도 글쎄요, 뭐 더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이제 다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옛날에 똑같은 이야기 했었죠, 그죠? 네이버도 주가가 막 올라갈 때 사람들이 아우성 쳤죠. 그거 봐라, 더 올라가지 않냐. 다이거전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랬죠. 더 올라갈 때는. 근데 결과적으로 봐서 결국은 우사인 볼트가 힘 빠지잖아요. 네이버는 현재 급기야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니까 지금 구름까지 닿았습니다. 그죠? 구름까지 닿았습니다. 이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두 개가 교차했고요. 후행 스밴드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요. 이제 구름까지 닿았습니다. 현재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렇게 구름에 닿아서 올라가는 게 그야말로 베스트인데, 그리고 기준선 넘기는 게 베스트인데, 잘못하면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종근당 바이오처럼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공산도 높아졌다는 거죠. 카카오. 그래서 네이버 별로 안 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여기 댓글을 보니까 카카오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카카오 언제 살까요? 적정한 매수 가격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는데 매수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한 달에 500만 원씩 받고 유로 리딩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카카오 33만 8,542원에 사라 이런 이야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월요일 날 첫 번째 호가 나오고 나서 세 번째 호가에서 주문 더 사라. 뭐 새벽달에 뜰 때 뭐 태양과 흑점이 만날 때 사라 이런 이야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드렸듯이 저희 원칙은 뭡니까? 현재 카카오가 주가 소위 구름 위에 있으니까 다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얘가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갈 때를 보고 이제 다시 추세가 살아나는구나 라고 사면 되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때까지 과거에 이 이후에 연할 안 됩니까? 4월 3일 날 기준선을 넘어선 이후에 단 한 번도 기준선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다 지지를 받았죠. 여기 다 지지받았잖아요. 그죠? 그냥 완벽한 상승세였죠. 그러다가 드디어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은 다시 추세가 살아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잘못하면은 아까 네이버처럼 구름까지는 내려올 것 같고요. 잘못하면 구름 안으로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여전히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보다 그냥 구경하는 것,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구경하는 것이 베스트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 오늘 뭐 소폭의 상승세 6포인트 오르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지금의 추세를 조정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죠? 조정 장세, ABC도 아니죠. 그러니까 ABC 하나, 그다음에 X, A, B, C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 아주 지루한 조정이나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죠.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니까 이미 들으셨겠습니다만은 1439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저 8월 달까지가 하나의 크다란 상승 사이클이었다 그러면 이게 한 5개월 이상 5개월쯤 끌어왔는데 달랑 한 달로 조정이 끝났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조정은 좀 더 길어져야 될 거다. 그런 측면에서 길고도 지루한 그나마 구름 위에 있으니까 다행스럽긴 합니다만은 길고도 지루한 조정이 아직은 이어질 테니 그야말로 지수 관련 대형주는 웬만하면 계속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수 관련 대형주는 웬만하면은 현금 비중을 늘리시고 차라리 그 소위 테마주 같은 걸 가지고 단타로 전체 예컨대 우리가 100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60% 이상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40 중에서 일부를 뭡니까 그냥 테마주 사가지고 예전에는 단타 샀다가 10% 먹으면 얼른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조정 장치를 견디는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목 좀 몇 개를 말씀드렸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풍국주정 결국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오늘은 플러스로 마감되긴 했으니까 제가 이제 손절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괜히 올랐으니까 아침에 더구나 장중에 22,500원까지 갔으니까 괜히 팔았네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원래 전략이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죠? 아까 보여드렸듯이 우리 원칙도 제가 종목을 나중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종목도 기준선이 돌아서고 주가가 전환선이 돌아서고 두 개가 만나고 그리고 전부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구름 위로 올라간 종목들을 추천한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틀릴지 모르니까 언제라도 도망칠 수 있는 거. 다시 말해서 구름이 얇아서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적극적으로 틀렸구나 라고 손절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풍국주정은 안타깝지만 예상과는 달리 이렇게 날아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뭐 결과와 상관없이 손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돈 잃고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신경질 납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종목 5개 찍었는데 그 중에서 모든 종목이 다 상한가 친다면요. 그거는 신이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봐주십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풍국주정입니다. 손절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풍국주정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KC도 마찬가지입니다. KC. 요 가운데 좀 밑으로 밀리면은 M자, 소위 더블 탑 될 것 같아가지고 요 좀 밀리면은 매도하라라고 했는데 물론 오늘은 플러스가 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건드렸죠. 그죠? 어제 건드렸죠. 어제 건드렸으니까 아마 팔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손절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1.4% 올라가지고 다시 약간의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역시 전환선 돌아서고 기준선 위로 올라왔고 구름 위로 올라간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사라고 말씀드리고 혹시 모르니까 구름이 얇은 종목을 골라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하라고 했는데 손절 타이밍이 좀 빨랐다고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어차피 우리의 매수 단가에 비해 가지고 한 7% 이상 손해 보면은 파는 거고요. 또거나 이거 패턴에서 M자 패턴 비슷하게 나타나 있어서 손절하고 빨리 도망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손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와 상관없이 KC도 역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게임빌도 똑같은 보세요. 다 똑같잖아요. 구름은 얇고요. 전환선 돌아섰고요. 그리고 기준선 위로 올라갔고요. 그죠? 다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죠? 모든 종목이 다 날아가는 종목이 아닌데 물론 아까 우리가 봤던 LG화학 같은 경우에 또 다시 볼까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디였죠 아까? 우리가 LG화학 언제 샀더라? 여기서 샀군요. 자, 요때 샀더라도 그죠? 기준선 위로 샀더라도 물론 구름 밑이니까 다지 매수가 되는 거고요. 다지 매수. 여기 근데 구름 밑에 샀다가 그 다음에 구름 위로 올라갈 때 추가로 사고 나면은 이때는 대성공이었죠, 그죠? 대성공이었잖아. 근데 이런 종목도 있는 반면에 예컨대 풍국주정이나 KC처럼 구름 위로 모든 것 조건을 다 똑같았는데 아까 LG화학 다 똑같았는데 기준선 위로 올라갔는데 다 좋았는데 그냥 가지 못한 종목도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컨대 그 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외에도 우리 그 상한가 먹고 도망갔던 종목들 뭐였죠 그게? 무슨 오토텍? 네.
납작대 이름이 생각 안 납니까? 하여간 그런 종목들. 대신은 뭐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해서 역시 KC도 손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올랐습니다만 KC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서는 포트폴리오에서 빼고 다음 주에는 다른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인빌입니다. 게인빌. 게인빌 하다가 말았는데 게인빌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진짜 비질이 그러겠습니다. 우리의 매수 단가에 비해 가지고 혹시 7% 정도의 손실을 저는 7%를 손절에 걸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이상 손실을 나면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일단은 팔고 차라리 잊어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괜히 더 가지고 있다가 밑으로 더 들어가 버리면 더욱더 후회스러울지니까 설령 올라갈지 모릅니다만은 다른 종목이 또 있으니까 종목이 많은데 여기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고요. 만약에 7% 매수 단가 대비해서 7% 손실이 안 나신 분 같으면 좀 더 기다리시되 역시 기준은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판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7%이거나 아니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판다. 게임빌은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진 다이아로 인해서 그나마 좀 낫습니다. 일진 다이아도 그죠? 그러니까 기준선 밑에 내려와 있다가 보이십니까? 기준선 밑에 내려와 있다가 전환선 돌아서고 기준선 위로 올라간 종목을 가지고 다시 가는 걸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전히 구름대 위에 있고 그러니까 그나마 뭡니까? 일진 다이아야 뭐 팔 이유가 없죠, 그죠? 마찬가지로 손절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때는 판다. 6만 원입니다. 6만 50원, 6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간다. 이런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바이오는 사실 좀 특이한 종목입니다. 우리가 종근당 바이오를 이야기할 때가 이때쯤 된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날 6월 4일이군요. 6월 7일이니까 이날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미 종근당 바이오는 이미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근데 이런 종목을 추천했냐?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과거의 경험에서 이때 종근당 바이오 전환선 밑으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지만 과거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지만 구름을 만나더니 바바방 날아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이번에도 종근당 바이오도 그래 안 되겠냐라는 생각에서 이미 기준선 밑에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말씀드린 거거든요. 혹시나 일종의 뭐라 그럴까 좀 투기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투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후에 기대와는 달리 구름을 만나더니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소위 손오공 구름 타듯이 구름을 타야 됩니다. 구름을 못 타고 지금 이제 구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플러스 400원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구름 안에 있으면서 갈팡질팡하는 제대로 된 방향을 모르고 오락가락하는 상태입니다. 어제 제가 비행기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설명하긴 했습니다만은 야간 아직까지는 구름 안에 있고요. 구름 하단까지 미리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더 지켜보는데 만약에 구름 밑으로 48,7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팔아버린다. 손절한다. 는 생각으로 좀 더 요거는 보유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종목 KC하고 풍국주정은 우리가 지우고요. 그 다음에 게임빌도 7% 이상 손실이 난 분 같으면은 일단은 팔고 다른 종목을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가 되기 전에 이번 주말에 또 종목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추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저도 손자가 좀 놀다가 밥 먹고 그리고는 댓글로 오른 종목들을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주간 전망도 해야 되고요. 주말에 뭔가 만들 영상이 많은데 손자랑 와 있고 참 답답합니다. 자, 좀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